자,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차이는 외모의 차이에서 온다. 조금 전제가 도발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바오밥입니다. 필명을 바오밥으로 정했습니다. 예.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차이를 비교하고 또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왜 그렇게 근대화가 늦어졌는지 그런 거를 주제로 하는 연구나 주장은 끊이질 않아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지금 총균세, 여기 책이 있네요. 총균세라고 지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 책이 아직도 꾸준히 그렇다고 열풍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한 스테디셀러로서 서점에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읽어봤는데, 제가 감히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역작이죠. 여러 가지 분야에 방대한 지식을 갖춘 그런 분 아니면 절대로 엄두도 낼 수 없는, 쓸 수 없는 그런 책이고, 정말 읽기도 어려운 책인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큰 오류가 있는데 저는 감히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우리의 인류의 문명을 각각의 지역의 문명을 환경이 결정을 했다. 그냥 환경 결정론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책에 있는 환경에 관한 부분은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보자면 개인의 삶도 그렇고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도 그렇고 특정 문명 집단이 보여주는 그런 궤적도 그렇고 이게 환경만으로 결정이 될까요? 예를 들면 개인으로 따져볼 때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DNA라고 그럴까, 유전자라고 그럴까, 그런 내적인 요소하고 환경하고 두 가지의 팩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난 게 그 개인의 삶이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역의 문명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잖아요. 맹자가 세 번째 이사를 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맹자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자식이든지 삼천지교를 해가지고 맹자 같은 그런 훌륭한 학자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너무 세속적으로 예를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자가 아마 지금 현재 한국 상황에서 태어난다면, 적어도 스카이 대학은 갈 수 있는 그런 명석한 두뇌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이란 유전자하고 환경의 조화가 나타난 결과죠.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렇고 어떤 지역의 특정한 문명 집단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총균쇠하고 약간 배치가 되는 대립하는 이론이라고 그럴까?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생각의 지도라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생각의 지도, 이 책을 보면 동양과 서양이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뭐 여러 가지 책에 여러 가지 예가 나왔지만 서양 사람은 부분적으로 보고 동양 사람은 전체를 본다. 서양 사람은 세상을 개체의 집합으로 본다. 서양 사람은 물체로 보는데 동양 사람은 물질로 본다라든가 동양 사람은 상황을 중요시하고 서양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동양인은 동사를 중심으로, 서양은 명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또 여기에 동과서라는 책도 있어요. 여기인데. 동과서라는 책도 있어요. 이건 원래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인데, 이걸 책으로 엮어놓은 거예요. 이 책에서도 동양인과 서양인이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뭐 동양과 서양의 문명의 차이를 만들어낸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죠. 과학이 어떻게 서양에서 생겼는가 뭐 그런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시 말하자면 백인종과 황인종이 왜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까? 뭐 일단 사고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다른 문명을 이뤘겠죠. 그렇게 왜 사고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인종 우월주의자들, 백인들이죠, 대부분. 뭐 그들의 주장이 백인의 두뇌가 훌륭하다, 황인종보다. 그러니까 백인종하고 황인종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백인이 이루는 게 워낙 넘사벽으로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뭐 학습 능력이나 IQ 검사를 해보면 동양인이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특별히 뭐 서양 사람의 두뇌가 동양 사람보다 훌륭하다. 뭐 그런 거는 뭐 수치적으로 나와 있질 않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최근 200~300년간 근현대 시대를 지나면서 서양이 동양을 완전히 압도하게 됐죠. 뭐 누구나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거의가 다 서양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전기나 비행기니 뭐 녹음기니 사진기니 뭐 인터넷이니 뭐 말할 것도 없죠.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만들어낸 원천이 저는 영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만들어낸 발단이 영감의 작용이라고 봐요. 뭔가 새로운 걸 바닥 생각해내는 거, 바닥 생각해내는 거, 영감이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왜 동양 사람보다 영감이 뛰어날까? 왜 영감이 뛰어날까? 일본 사람이 뭐 일본이 최근에 과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많이 받죠. 근데 어떤 일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어디선가 봤어요. 황인종은 백인종이 어떤 범위를 딱 정해놓으면 그 안에서만 잘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동양 사람은 어떤 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뭔가 새로운 차원의 경제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감이 없다는 얘기겠죠. 영감이 작동을 안 해요. 황인종은 백인종보다. 10분이 지났네요. 아직 뭐 서론도 못 들어갔는데, 한 50분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10분에서 끊죠. 자, 그러면 2편에서 뵙겠습니다. 바이.